클래시스의 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클래시스는 재무적으로도 엄청 좋은 회사예요. 부채가 12%밖에 없고 이자 발생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입금은 마이너스로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현금 상황을 보면 701억이 있거든요. 단기 차입금이랑 장기 차입금은 없죠. 이는 매출액 대비해서 91%나 되는 수치입니다. 마진율 50%까지 고려했을 때는 2년 동안 아무런 장사를 안 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현금이 많게 되면 캐파를 더 확장하든지 사업 영역을 넓히든지 하는 새롭게 투자할 여력이 많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자산 항목을 보시면 대부분이 현금이고 유형자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굴뚝 기업이거든요. 유형자산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유형자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거든요.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면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면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클래시스는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세부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토지랑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취득한 원가 기준으로 장부금액이 찍히고요. 그 외로는 감가상각비가 일어나고 있죠. 기계장치나 시설장치에 대한 자산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클래시스는 유형자산이 많음에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올해 3분기 동안 52억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출의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덕분에도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매출 채권이 많아서 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을까, 재고자산을 너무 쌓아놓고 있지 않을까 등을 보려고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 클래시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상적인 기업은 순이익에 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딱 클래시스가 정상적인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데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주가인데 지금 주가는 PER이나 PBR과 같은 멀티플로 보기에는 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순자산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균치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올해 매출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552억을 벌 예정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0%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높은 것은 작년보다 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특히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상반기 말은 45%에 육박하고 있죠. 만약 지금과 같은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멀티플인 PEG를 보시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클래시스 입장에서 남은 고민은 경쟁사에 대한 고민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미용 의료기기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신용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많이 쌓아놓은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익이 꺾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SNS의 발전, 특히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랑 실적 성장세, 지금까지는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시스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히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하자 그러면 클래시스가 이익이 쉽사리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미리 깔아놓은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에스테틱이나 뷰티 시장 자체가 한국이 엄청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쟁사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 기업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미용기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중국 기업에서 이 기기를 내놓는다? 저는 그래도 이 한국 기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과 수요 증가를 위해서 캐파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무래도 피부과 의사를 하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요 예측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 캐파 확장도 충분히 수요 예측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입금이 아예 없고 현금이 많고 부채는 없죠. 이 말은 만약에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온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 확장과 투자 여력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의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갇혀져 있다 그러면 멀티플을 쉽사리 받지는 못하겠지만 해외 시장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보다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기존의 2차전지나 신재생 이런 신성장 사업 말고도 피부 의료기기와 같은 신성장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K컬처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깨끗한 피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